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인천 격전지 예비 후보들을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차차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지난한 시간을 조금 지나면서 안산 단원을로 결국 선거구 전략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첫 질문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구 을 예비후보 김남국입니다. 안산 단원구 을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게 운명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산시는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랬던 안산이 최근에는 이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가고 인구가 줄어가는 중에서 청년 인구가 더욱 많이 줄고 있습니다. 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안산시를 안산시 단원구 을을 청년 전략지구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청년인 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 안산시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활력이 넘치는 안산을 만들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오직 민생을 살피고 오직 안산만을 생각하며 안산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자, 다들 아시는 대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었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팬은 있으셨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을 알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이제 기소 전의 단계를 참여를 해서 저도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또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일도 역시나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또 제가 한 축으로 이 법률 법조 분야 말고 또 민생과 관련된 분야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또 참여연대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거의 이력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이유와 목적은 여야 이게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가치 논쟁을 떠나서 좀 성실한 사람들이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게 이제 제 정치의 목표이고 과거에도 그러한 어떤 민생과 관련된 분야에 천착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예. 자, 이 조국 백서 필자 중 한 분이신데 이 조국 백서를 두고 사실 아직 출간이 안 된 걸 아는데 출간도 되기 전에 좀 오해가 좀 있죠.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출간도 되지 않았고 내용이 아직 공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국 백서라고 이제 프레임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국 백서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이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었던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많은 국민이 정말 상식적인 주장을 했었는데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검찰권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 이 많은 분들이 이 검찰이라든가 법원을 통과하면서 겪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왜 돈 있는 사람만 이렇게 돈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느냐, 특권을 누리느냐. 그리고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물음이었습니다. 예. 이 해당 내용을 담겠다라는 것이 조국 백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조국 백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은 검찰 개혁 백서이고 사회를 정의롭게 그리고 원칙 있는 사회로 만들자라는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주장입니다. 예. 이 법조인들의 정치계 입문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쓴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정치 입문의 어떤 계기나 이유들은 천차만별입니다. 모셨으니까 당초에 이제 정치인의 길을 들어서게 된 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거의 한 9년, 10년 가까이 학교 사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실제 대학원에 가서 하기도 했었는데,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정치인으로 출마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이 이쪽으로 이끌린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로서 민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러 검찰 개혁과 관련된 사회 정의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시민사회 활동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시민 참여 아니면은 일반 국민으로서 참여한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법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목표는 오직 민생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지만 우리 삶 계속 팍팍합니다. 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30대, 40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장년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노년층도 자신의 어떤 미래의 어떤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불행하고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정치적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것이 첫째 어떤 목적이고, 둘째, 셋째 모두 다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일꾼으로서의 경쟁력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산 단원을 후보들께 공통 질문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 지난해 이제 첫 삽을 떴는데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이 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 통행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산 발전과 관련되어서 신안산선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호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순자 의원님께서, 삼선의 박순자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들었고요. 예. 이제 어렵게 착공된 이 신안산선이 이 완공 목표에 따라서 제대로 개통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난제들이 많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안산선이 착공되는 그 과정에서의 안전도 중요하고, 예. 무리하게 또 착공일자, 완공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개통된 이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국가 정책,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되게 보면 처음에 이런 어떤 계획 단계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나중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이 완공 기간이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가 전부 다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 부분의 자본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결국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주민들이 이렇게 타고 다닐 때에 내는 이 통행료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과 관련되어서도 아주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반월 시화 산단.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이 역시 지난해 시작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코로나19 장기 여파가 미치면서 과연 활력을 어떻게 하면은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우 저도 걱정이 큰데요. 결국에는 이 반월 산단, 시화 산단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은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단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19로 물어닥친 이 경제 위기, 이걸 단기에 빠르게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어떤 예산 투입과 또 이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이 산단 안에 있는 기업체들이 활발하게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떤 단기적 과제를 극복하고 제대로 위기를 넘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장기적 과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월이나 시화산업공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산단으로서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자부심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 공단 자체의 활력을 잃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반월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이 이러한 어떤 쇠퇴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쇠락했지만 최근에 IT와 관련된 부분을 접목해가지고 다시 이 구로공단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산 주변에 성남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곳들을 보게 되면 미래 전략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월 시야공단도 이 지역의 미래 어떤 산업에서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기적 과제를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결국에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IT라든가 바이오 또는 뭐 AI,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을 유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세 번째 공통 질문도 있습니다. 대부도 관련 질문인데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공 방안에 대해서 짧게 들어보죠.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다와 맞닿아 있고 또 관광과 관련된 부분,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 대부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관광과 농업 분야를 접목시켜서 이 대부도를 특성화 있게 발달시키는 것,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화시켜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